72세 박은희는 작은 도자기 공방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40년을 운영한 이곳. 손때 묻은 물레, 선반 가득 쌓인 찻잔과 접시들. 모두 그녀의 인생이었다. 엄마, 이제 그만 정리하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외아들 박재민이 말했다. 35세의 재민은 중견 기업과장으로 일했다. 며느리 유나는 동네 약국 약사였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유나의 말은 다정했다. 하지만 은희는 그녀의 눈빛이 차갑다는 걸 느꼈다. 애써 외면했다. 아들이 원하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혼자서 재민을 대학까지 보냈다. 등록금도 결혼 비용도 모두 은희가 마련했다. 이 공방에서 만든 도자기를 팔아서 알았다. 같이 살자. 은희는 공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완성된 도자기들을 박스에 담았다. 물레는 창고로 옮겼다. 평생의 작업장을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사하는 날 재민의 30평 아파트는 넓고 깨끗했다. 어머니, 이쪽이 어머니 방이에요. 유나가 안내한 방은 생각보다 작았다. 3평 남짓. 창문도 작아 햇빛이 잘 들지 않았다. 여기가 내 방이니? 네. 어머님 혼자 쓰시기 딱 좋은 크기예요. 은희는 실망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작은 방이라도 함께 사는 게 중요하니까. 짐을 풀기 시작했다. 도자기들은 놓을 공간이 없었다. 이 도자기들은 어디에 두지? 창고에 넣어두세요. 나중에 정리할게요. 유나가 무심하게 말했다. 은희는 평생 만든 작품들이 창고에 처박히는 게 가슴 아팠지만 참았다. 첫 며칠은 괜찮았다. 함께 식사하고 거실에서 TV를 봤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어머니, 거실에 너무 오래 계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유나가 눈치를 줬다. 주방은 제가 쓸 거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정리하기 힘들어요.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재민이가 피곤해해요. 은희는 점점 작은 방 안에만 갇혔다. 나가면 눈치를 받았다. 손님이 된 기분이네. 한 달이 지났다. 은희는 거의 방에서만 지냈다. 밥도 혼자 먹을 때가 많았다. 어느 날 은희는 중요한 서류를 찾았다. 공방 건물 등기부 등본. 자기 이름으로 된 건물이었다. 이 서류를 어디 뒀더라. 가방을 뒤졌지만 없었다. 분명히 이사 올 때 챙겨왔는데. 재민아, 공방 건물 서류 봤니? 무슨 서류요? 등기부 서류. 내 이름으로 된 거. 아, 그거요?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왜 내가? 어차피 엄마 혼자 관리 못 하시잖아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그래도 내 건데.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재민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다. 은희는 불안했지만 믿고 싶었다. 아들이니까. 2달이 지났다. 은희는 점점 숨이 막혔다. 방에서만 지내고 조용히 있고 눈치만 보는 생활. 이게 가족과 함께 사는 거라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어느 날 밤 11시 은희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다. 거실에서 재민과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답답해 죽겠어. 유나의 목소리였다. 조금만 참아. 공방 건물만 명에 이전하면 돼. 그게 쉬워? 어머니가 동의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어. 치매 진단받게 하면 돼. 그럼 내가 후견인 되고. 진짜? 응. 병원에 아는 사람 있어. 진단서는 문제 없어. 은희는 화장실 문 앞에 얼어붙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날 이용하려는 거였어? 온몸이 떨렸다. 믿었던 아들이
40년을 키운 아들이. 은희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침대에 앉아 손을 떨었다. 어떡하지? 잠이 오지 않았다. 밤새 천장만 바라봤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이 밝게 말했다. 엄마, 우리 가족여행 가요. 강원도로. 여행? 네. 오랜만에 가족끼리 좋은 곳 가요. 은희는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 가자. 며칠 후,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출발했다. 재민이 운전하고 유나가 조수석, 은희는 뒷자리에 앉았다. 고속도로를 달렸다. 바깥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엄마, 휴게소 들를게요. 화장실 가세요. 응. 차가 휴게소 주차장에 멈췄다. 은희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다. 사람이 많아 줄이 길었다. 10분을 기다렸다. 용변을 마치고 손을 씻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화장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차가 어디 갔지? 재민의 하얀색 SMO가 없었다. 은희는 주변을 둘러봤다. 분명 여기 세웠는데.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았다.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재민에게 전화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나에게도 전화했다. 역시 받지 않았다. 15분, 30분, 1시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은희는 휴게소 벤치에 주저앉았다. 날 버린 건가?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아들이, 며느리가 자신을 휴게소에 버리고 떠났다. 눈물이 흘렀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순간이었다. 휴게소 벤치에 앉은 은희는 계속 전화를 걸었다. 재민에게, 유나에게. 하지만 둘 다 받지 않았다. 어떡하지? 주변 사람들이 지나갔다. 행복한 가족들, 웃으며 이야기하는 부부들. 은희만 혼자였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혹시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괜찮아요. 기다리는 중이에요. 계속 여기 계셨는데. 혹시 차 놓치셨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났다. 아들이랑 왔는데 차가 사라졌어요. 전화는 해보셨어요? 안 받아요. 여성은 안쓰러운 표를 지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어때요? 경찰까지는. 은희는 망설였다. 아들을 신고할 수 없었다. 그럼 집으로 가셔야죠. 택시 불러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여성이 택시를 불러줬다. 은희는 감사 인사를 하고 택시에 올랐다. 서울 마포구까지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2시간이 걸렸다. 요금은 12만 원이 나왔다. 감사합니다. 은희는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리리링. 문이 열리지 않았다. 비밀번호가 틀렸다. 분명 이건데. 다시 눌렀다. 역시 안 열렸다. 비밀번호를 바꿨나?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세요? 유나의 목소리였다. 나야. 문 좀 열어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긴. 택시 타고 왔지. 문 열어줘. 잠깐만요. 5분이 지났다. 드디어 문이 열렸다. 유나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머님, 차에 안 계셨잖아요. 한참 찾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 차가 없었어. 아니에요. 저희가 30분을 기다렸는데 안 오셔서. 거짓말. 10분밖에 안 걸렸어. 재민이 거실에서 나왔다. 엄마, 우리 정말 기다렸어요. 방송도 했고. 방송? 난 못 들었는데? 엄마가 너무 멀리 가셔서. 은희는 화가 났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럼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전화요? 저희가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잖아요. 재민이 휴대폰을 보여줬다. 정말로 은희 번호로 통화 시도 기록이 있었다. 이상하네. 내 휴대폰엔 없는데. 은희는 자기 휴대폰을 확인했다. 수신 기록이 없었다. 엄마, 휴대폰 고장 난 것 같아요. 아니야. 분명히. 은희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자기가 잘못 본 걸까? 엄마, 들어오세요. 피곤하시죠? 은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뭔가 이상했다. 자기 방으로 가려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 왜 잠겼어? 아, 그게. 유나가 당황했다. 정리 중이에요. 다른 방 쓰세요. 다른 방? 네. 저쪽 작은 방이요. 유나가 가리킨 곳은 창고 같은 방이었다. 2평도 안 됐다. 여긴 너무 작잖아. 일시적으로요. 금방 정리할게요. 은희는 방문을 열었다. 침대도 없었다. 바닥에 이불만 깔려 있었다. 내 침대는 정리하면서 빼놨어요. 내 옷들은, 도자기들은 창고에 넣었어요. 은희는 창고를 열어봤다. 자기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이게 무슨, 도자기 몇 개는 깨져 있었다. 40년간 만든 작품들이. 내 도자기가 깨졌어. 죄송해요. 정리하다가 실수로. 유나는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은희는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잘못됐다. 재민아,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진정하세요. 방 정리 중이라니까요. 정리? 내 물건을 왜 마음대로.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재민의 말투가 차가웠다. 은희는 말을 잃었다. 아들이 변했다. 그날 밤 은희는 좁은 방 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자기 방문을 열어봤다. 여전히 잠겨 있었다. 유나야, 문 좀 열어줘. 아직 정리 안 끝났어요. 내 방인데 왜 못 들어가? 어머님, 좀 기다려주세요. 은희는 화가 났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은희는 여전히 작은 방에서 지냈다. 자기 방은 계속 잠겨 있었다. 어느 날 밤 은희는 화장실에 가다가 자기 방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지금이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켰다. 충격이었다. 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침대가 없었다. 책상도 없었다. 대신 운동기구들이 가득했다. 러닝머신, 아령, 요가 매트. 내 방이 운동실로.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도 없었다. 대신 거울이 걸려 있었다. 은희는 무릎이 꺾였다. 이 사람들이.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유나였다. 내 방이 왜 이래? 어머니, 이게 원래 운동실이었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한 달 넘게 썼어. 어머님, 기억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유나의 말투가 냉정했다. 어머님이 쓰신 건 저쪽 작은 방이에요. 말도 안 돼. 어머님, 혹시 기억력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은희는 소름이 돋았다.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구나.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휴게소에서 버린 것도, 전화 기록 조작도, 방을 바꾼 것도 모두 계획이었다. 자신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은희는 온몸이 떨렸다. 너희가 계획한 거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유나는 태어냈다. 어머님, 피곤하시죠? 쉬세요. 은희는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잠갔다. 침대 없는 바닥에 앉아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지난밤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다.
치매 진단받게 하면 돼. 그들의 계획이 시작된 거였다. 은희는 결심했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며칠이 지났다. 은희는 작은 창고 같은 방에서 지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다. 침대도 책상도 없었다. 화장실 갈 때만 방에서 나왔다. 거실에 나가면 눈치를 받았다. 어머니, 저희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유나의 말은 차갑게 식었다. 처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식사도 혼자 했다. 재민과 유나는 밖에서 먹거나 자기들끼리 먹었다. 어머니 드실 거 냉장고에 있어요. 냉장고에는 김밥 한 줄이나 샌드위치가 있었다. 은희는 혼자 먹었다. 이게 가족이란 건가? 일주일이 지났다. 은희는 답답했다. 도자기 작업도 못했다. 물레는 창고에 처박혀 있었다. 재민아, 공방 가고 싶어? 엄마, 공방은 정리했잖아요. 그래도 가끔 가고 싶어. 엄마, 나이 드셨는데 무슨 도자기예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재민의 말투가 짜증 섞였다. 은희는 말을 잃었다. 도자기는 그녀의 인생이었다. 40년간 해온 일이었다. 어느 날 오후 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재민과 유나는 외출했다. 서류를 찾아봐야겠어. 은희는 재민의 서재로 갔다. 문이 잠겨 있었다. 왜 여기도 잠그지? 하지만 열쇠 구멍을 보니 안에서 열쇠가 꽂혀 있었다. 은희는 신문지를 밀어넣고 열쇠를 밀어냈다. 딸그랑 소리와 함께 열쇠가 떨어졌다. 신문지를 빼내자 열쇠가 함께 나왔다. 문을 열었다. 서재 안은 깔끔했다. 책장에 서류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공방 서류가 어디 있을까? 은희는 서류함을 뒤졌다. 부동산 파일을 찾았다. 안에 공방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게 뭐지? 서류 위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명예 이전 준비 마이너스 변호사 상담 완료. 후견인 신청 서류 작성 중. 은희는 손이 떨렸다. 명예 이전? 후견인? 더 찾아봤다. 다른 파일에서 메모를 발견했다. 은행 계좌 조회 완료 마이너스 예금 약 8천만 원. 공방 건물 시세 4억. 총 자산 약 5억. 은희는 숨이 막혔다. 자기 재산을 조사한 거였다.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3개월 계획. 1단계 마이너스 동거 시작 완료. 2단계 마이너스 기억력 문제 유도 진행 중. 3단계 마이너스 치매 진단 다음 달. 4단계 마이너스 법정 후견인 신청. 5단계 마이너스 재산명예 이전. 목표 12월 말까지 완료. 은희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계획서였다. 자신을 이용해 재산을 빼앗는 치밀한 계획. 이 사람들이.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재민과 유나가 돌아왔다. 은희는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왔다. 열쇠로 문을 잠그고 열쇠를 다시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어떡하지? 어떡해? 손이 떨려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재민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나와서 밥 먹어요. 응. 은희는 나가서 식탁에 앉았다. 재민과 유나도 함께 앉았다. 엄마, 내일 병원 가요. 병원? 왜? 건강검진 받으세요. 난 괜찮은데. 엄마 나이에 정기검진 필요해요. 재민의 말투가 단호했다. 은희는 계획서가 떠올랐다. 3단계 마이너스 치매 진단. 무슨 검진? 신경과 검진이요. 기억력 검사. 난 치매 아니야. 은희가 소리쳤다. 엄마, 왜 그래요? 그냥 검진이에요. 싫어. 안 가. 엄마, 가셔야 해요. 재민의 눈빛이 차가웠다. 나이 드신 분들 건강검진 필수예요. 안 가시면
안 가시면 뭐? 요양원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은희는 숨이 막혔다. 협박이었다. 알았어. 갈게. 은희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속지 않겠어. 절대. 다음 날 재민은 은희를 병원에 데려갔다. 작은 신경과 의원이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40대 남성 의사가 앉아 있었다. 어르신, 앉으세요. 네.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들이 보내서 기억력 검사 받으러 오셨죠? 네.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요? 목요일이요. 대통령 이름은? 윤석열. 100에서 7씩 빼보세요. 100, 93, 86, 79, 72. 모두 정확히 답했다. 그림 그려보세요. 의사가 종이를 줬다. 시계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 은희는 정확하게 그렸다. 좋습니다. 인지 기능은 정상이네요. 그럼 치매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은희는 안도했다. 하지만 의사가 덧붙였다. 하지만 보호자분 말씀으로는 최근 기억력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무슨 기억력 문제요? 자기 방을 못 찾으신다거나 물건을 잃어버리신다거나.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방을 바꿔서. 은희는 항변했지만 의사는 차트에 뭔가 적었다. 일단 MRI 찍어보시죠. 다음 주에 예약 잡아드릴게요. 진료를 마치고 나왔다. 재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정상이래. 그래도 MRI는 찍어보래요. 재민의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였다. 은희는 불안했다. MRI에서 뭔가 조작하려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민이 말했다. 엄마, 만약 검사에서 문제 나오면 요양시설 알아봐야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전문 시설이 나아요. 난 혼자 살 수 있어. 엄마 판단력이. 내 판단력 멀쩡해. 은희는 소리쳤다. 하지만 재민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간 은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은희는 결심했다.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휴대폰을 꺼냈다. 오래된 지인의 번호를 찾았다. 김현석 변호사. 남편 생전에 알던 사람이었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현석 씨? 나 은희야. 박은희. 아, 은희 씨.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시간 있어? 물론이죠. 언제 오실래요? 내일 가도 돼? 네, 오전 10시 어때요? 고마워. 은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싸워야 해. 내 인생을 지켜야 해. 72세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재민과 유나가 출근한 직후였다. 택시.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다. 김현석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30분 후 강남의 한 빌딩에 도착했다. 10층 법률사무소. 은희 씨, 오랜만이에요. 현석이 반갑게 맞아줬다. 50대 중반의 그는 남편 생전에 자주 보던 사람이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은희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 휴게소 유기, 비밀번호 변경, 방 바꾸기, 서재에서 발견한 계획서까지. 현석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예요. 그렇죠?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죄입니다.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해요? 현석이 메모를 하며 말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계획서 사진 찍으셨어요? 아니요. 그럴 생각을 못했어요. 다시 찍으세요. 그리고 대화도 녹음하세요.
녹음요? 네.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 있잖아요. 대화할 때마다 녹음하세요. 현석은 법률 조언을 계속했다. 그리고 재산부터 보호하세요. 은행 계좌 비밀번호 바꾸고 공방 건물은 절대 명의에 이전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필요하면 집 나오세요. 거기 있으면 위험해요. 집을 나온다고요? 네. 은희 씨 재산으로 따로 사실 수 있어요. 작은 원룸이라도. 은희는 생각해 본 적 없었다. 72세에 혼자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볼게요.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들이 치매 진단받게 하려는 거잖아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은희는 은행으로 향했다. 비밀번호 변경하고 싶어요. 본인 확인되셨습니다. 새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은희는 재민이 절대 모를 번호로 바꿨다. 그리고 잔액을 확인했다. 8,300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다. 이 돈만은 지켜야 했다. 은행원이 물었다. 혹시 계좌 이동하실 건가요? 이동? 다른 은행으로 옮기시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은희는 생각했다. 재민이 이 은행을 알고 있었다. 옮기고 싶어요. 그럼 다른 은행 가서 새 계좌 만드시고 이 계좌에서 이체하시면 됩니다. 은희는 근처 다른 은행으로 갔다. 새 통장을 만들었다. 비밀번호는 아무도 모르게 설정하세요. 돌아와서 8천만 원을 모두 새 계좌로 이체했다. 기존 계좌에는 30만 원만 남겼다. 이제 안전하겠지. 은희는 조금 안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후 3시였다. 재민과 유나는 아직 집에 없었다. 지금이다. 은희는 다시 서재로 갔다. 어제처럼 열쇠를 빼내서 문을 열었다. 서류함에서 계획서를 꺼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3개월 계획 메모, 자산조사 내역, 후견인 신청 서류 초안. 모두 찍었다. 그리고 다른 서류들도 뒤졌다. 공방 건물 등기부등본도 찍었다. 증거 확보 완료.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나왔다. 열쇠도 다시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방으로 돌아와 사진들을 확인했다. 모두 선명했다. 현석에게 사진을 보냈다. 증거 확보했어요. 곧 답장이 왔다. 완벽합니다. 이제 대화 녹음만 하시면 됩니다. 저녁이 됐다. 재민과 유나가 들어왔다.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재민이 물었다. 산책. 산책? 어디로? 그냥 동네. 재민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저녁 식사 중 유나가 말했다. 어머니, 다음 주 MRI 검사 예약됐어요. 그래. 은희는 대답했지만 속으로 다짐했다. 가지 않을 거야. 조작된 진단 받지 않을 거야.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재민과 유나의 대화가 들렸다. 은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켰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유나의 목소리. 조금만 참아. MRI 결과 나오면 진단서 받고 바로 후견인 신청할 거야. 정말 될까? 변호사가 문제 없대. 어차피 엄마 나이도 많고 건물 명의 이전은 후견인 되면 내가 대신 할 수 있어. 법적으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짜증나 죽겠어. 은희는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녹음을 계속했다.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일단 빚부터 갚아야지. 그리고 차 바꾸고. 나는 가방 사고 싶어. 두 사람은 웃었다. 은희의 재산을 자기들 것으로 여기며 녹음을 멈췄다. 5분간의 대화가 녹음됐다. 은희는 방으로 돌아가 파일을 현석에게 보냈다. 녹음 파일이에요. 현석이 곧 답장했다.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제 준비 끝났어요. 언제든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은희는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은희는 결심했다. 집을 나가기로. 다음 날 아침 재민이 출근한 후 은희는 부동산 앱을 깔았다. 원룸. 혼자 살만한 곳. 여러 곳을 둘러봤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들. 월세 40만 원 정도. 한 곳을 골랐다. 역에서 가까운 곳. 햇빛이 잘 드는 곳. 부동산에 전화했다. 오늘 볼 수 있어요? 네, 고객님. 오후 2시 어떠세요? 좋아요. 오후 2시 은희는 원룸을 보러 갔다. 12평 정도. 작지만 아늑했다. 마음에 드세요? 네. 계약하고 싶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입니다. 좋아요. 은희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현금으로 냈다. 언제 입주하세요? 다음 주요. 네, 열쇠는 그때 드릴게요. 계약을 마치고 나온 은희는 홀가분했다. 이제 내 집이 생겼어. 진짜 내 집. 72세의 새로운 시작. 두렵지만 자유로웠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 중요한 서류, 도자기 몇 개. 많이 가져갈 필요 없어.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은희는 캐리어 하나를 챙겼다. 그날 저녁 재민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나면 떠날 것이다. 조용히 흔적 없이.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은희는 창밖을 봤다. 달이 밝았다. 곧이야. 조금만 더 참자. 자유가 코앞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은희는 조용히 준비했다. 재민과 유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이 출근한 후 은희는 짐을 조금씩 챙겼다. 중요한 옷, 작은 도자기 작품 몇 개, 서류들. 캐리어 하나에 모든 것을 담았다. 많지 않았다. 72년 인생이 고작 이것뿐이었다. 이것만 있으면 돼.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은희는 캐리어를 옷장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매일 재민과 유나의 대화를 녹음했다. 증거를 계속 모았다. 어느 날 저녁 재민이 말했다. 엄마, 다음 주 금요일에 MRI 검사해요. 그래. 은희는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쯤이면 난 여기 없을 거야. 다음 날 은희는 공방에 갔다. 마지막으로 들르고 싶었다. 여기 오신 지 오래됐네요. 공방 옆 가게 주인이 반가워했다. 응, 좀 바빠서. 공방 문을 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물레는 그대로였다. 은희는 물레에 앉아 손을 올렸다. 차가웠다. 오랜만이네. 40년간 함께한 물레. 이제 떠나야 했다. 은희는 공방을 둘러봤다. 선반에 완성된 도자기들이 있었다. 가져갈 수 없었다. 미안해. 너희를 두고 가야 해. 은희는 작은 찻잔 하나만 가방에 넣었다. 남편이 좋아하던 찻잔. 이것만은 가져갈게. 공방을 나오며 뒤돌아봤다. 마지막이었다. 안녕.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는 부동산에 들렀다. 공방 건물 매각하고 싶어요. 매각이요? 급하신가요? 네. 빨리 팔고 싶어요. 시세가 4억 정도 되는데. 급매로 하시면 3억 5천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매수자 찾아볼게요. 며칠 후 매수자가 나타났다. 젊은 사업가였다. 카페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요. 좋은 곳이에요. 계약서에 서명했다. 3억 5천만 원. 일주일 후 잔금 받기로 했다. 감사합니다. 은희는 공방을 팔았다. 40년의 추억을 판 것이다.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다.
새 출발을 위해서야.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8천만 원에 3억 5천만 원이 더해지면 4억 3천만 원. 이 돈으로 새 인생을 살 거야. 그날 저녁 재민이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엄마, 이거 읽어보세요. 뭔데? 요양원 안내문이에요. 은희는 편지를 펼쳤다. 실버타운 입주 안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엄마 혼자 살기 힘드시잖아요. 전문 시설이 나아요. 난 안 가. 엄마 MRI 결과 나오면 결정해야 해요. 재민의 말투가 단호했다. 난 요양원 안 가. 은희가 소리쳤다. 엄마, 왜 그래요? 좋은 곳이에요. 친구들도 많고. 싫어. 절대 안 가. 은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금요일. 그 전에 떠나야 해. 그날 밤 은희는 편지를 썼다. 재민에게. 이제 각자 살자. 너는 내 인생을, 나는 내 인생을. 너희가 원하던 대로 난 독립한다. 하지만 내 방식으로. 공방은 팔았다. 돈도 내가 관리한다. 내가 계획한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마이너스 엄마.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떠나는 날 식탁에 놓을 것이다. 목요일이 됐다. 내일이 MRI 검사일이었다. 은희는 결심했다. 오늘 밤 떠나자. 저녁 식사 때 은희는 태연하게 행동했다. 엄마, 내일 아침 9시까지 준비하세요. 알았어. 재민과 유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밤 11시 두 사람이 잠들었다. 은희는 조용히 일어났다. 캐리어를 꺼냈다. 가방을 챙겼다. 식탁에 편지를 놓았다. 공방 열쇠도 함께. 안녕.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밖은 추웠다. 11월이었다. 택시를 불렀다. 어디 가세요? 마포구 원룸으로요. 택시가 출발했다. 은희는 창밖을 봤다. 아파트가 멀어졌다. 재민이 사는 곳. 아니, 이제 남인 사람이 사는 곳. 새 출발이야. 은희는 중얼거렸다. 30분 후 원룸에 도착했다. 부동산 중개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늦게 오실 줄 몰랐어요. 급하게 됐어요. 열쇠 여기 있어요. 잘 지내세요. 은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다. 침대, 책상, 작은 주방. 필요한 것은 다 있었다. 짐을 풀었다. 옷을 정리하고 도자기를 선반에 놓았다. 남편이 좋아하던 찻잔도 꺼냈다. 여보, 우리 새로 시작해요. 은희는 찻잔에 물을 따라 마셨다.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자유야. 진짜 자유. 은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72세의 새 출발.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다. 침대에 누웠다. 부드러웠다. 바닥에서 자던 것과는 달랐다. 편하다.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다음 날 아침 9시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재민이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엄마, 어디 계세요? 병원 가야 하는데. 은희는 답장했다. 편지 읽어봐라.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껐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은희는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새로운 하루였다. 오늘부터 내 인생이야. 은희는 아침 준비를 했다.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 혼자 먹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다.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여기 괜찮네. 은희는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다. 앞으로 여기서 자주 와야지.
72세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설레었다.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은희는 스스로를 격려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금요일 아침 9시 재민은 은희의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일어나세요. 병원 가야 해요. 대답이 없었다. 엄마. 재민이 문을 열었다. 방이 비어 있었다. 엄마. 침대는 정리돼 있었고 옷장은 텅 비었다. 유나야. 엄마 없어. 유나가 달려왔다. 뭐라고요? 방이 비었어. 짐도 없고. 두 사람은 집 안을 뒤졌다. 은희는 어디에도 없었다. 재민은 거실 식탁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봉투를 뜯었다. 편지를 읽었다. 재민에게. 이제 각자 살자. 너는 내 인생을, 나는 내 인생을. 너희가 원하던 대로 난 독립한다. 하지만 내 방식으로. 공방은 팔았다. 돈도 내가 관리한다. 내가 계획한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마이너스 엄마. 재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써 있어? 유나가 물었다. 엄마가 공방을 팔았대. 뭐? 유나가 편지를 낚아챘다. 읽고는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모르겠어. 재민은 당황했다. 휴대폰으로 은희에게 전화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자를 보냈다. 답장이 왔다. 편지 읽어봐라. 그게 마지막이었다.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어떻게? 4억이 날아갔어. 유나가 소리쳤다. 진정해. 일단 공방부터 확인해보자. 두 사람은 급히 공방으로 갔다. 문이 잠겨 있었다. 재민이 가진 열쇠로 열려고 했지만 안 열렸다. 자물쇠를 바꿨나? 옆 가게 주인이 나왔다. 공방 찾으세요? 네,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며칠 전에 건물 파셨던데요. 팔았다고요? 네. 젊은 사업가한테요. 카페로 만든다던데. 재민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언제요? 일주일 전쯤이요. 재민과 유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재민은 서재로 달려갔다. 서류함을 뒤졌다. 공방 등기부등본이 없었다. 서류도 가져갔어. 은행 계좌는? 재민은 은희의 통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계좌도 막혔어. 두 사람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유나가 울먹였다. 우리 계획을 어떻게 알았을까? 재민은 생각했다. 그러다 서재가 떠올랐다. 설마 서재에 들어왔나? 서재로 가서 서류함을 다시 확인했다. 계획서가 그대로 있었다. 여기 있는데?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서류 배치가 미묘하게 달랐다. 사진을 찍어갔나 봐. 재민은 무너졌다. 우리가 당한 거야. 완전히. 일주일이 지났다. 재민은 은희를 찾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라 수사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자진해서 나가신 거면 실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떠나신 것 같은데요. 편지도 남기셨고. 재민은 할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재민의 빚이 문제가 됐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 상환하래. 돈이 어디 있어? 재민은 공방 매각 대금으로 빚을 갚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 돈은 은희가 가져갔다. 어떻게?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 유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2달이 지났다. 재민은 회사에서 일하며 버텼지만 힘들었다. 엄마한테 사과해야 하나? 유나가 말했다. 사과한다고 용서해 줄까?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재민은 편지를 썼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이용하려 했던 것 정말 죄송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용서해 주세요. 마이너스 재민. 하지만 은희의 주소를 몰랐다. 보낼 곳이 없었다. 재민은 변호사에게 상담했다. 후견인 신청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아니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할 수 없어요. 재민은 모든 것을 잃었다. 3개월이 지났다. 재민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박재민 씨죠? 김현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네. 박은희 여사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재민은 긴장했다. 무슨 일이세요? 후견인 신청 관련해서 경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시도하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서류를 준비하신 정황이 있습니다. 증거도 있고요. 재민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노인학대 혐의로 고소 가능한 상황입니다. 휴게소 유기, 재산 탈취 시도 등. 저는 다행히 박 여사께서 고소 의사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다시 접근하시면 즉시 고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재민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완전히 끝났어. 유나가 물었다. 뭐래? 엄마한테 변호사가 있대. 우리 증거도 다 있대. 그럼 우리가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응. 2 사람은 침묵했다. 우리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재민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미안하다고 해도 용서 안 받을 거야. 그래도 해야지. 진심으로. 재민은 다시 편지를 썼다. 변호사 사무실로 보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은희는 용서하지 않았다. 재민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어느 날 밤 재민은 창밖을 봤다. 엄마,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 재민은 평생 후회하며 살 것이다. 한편 은희는 원룸에서 평화롭게 지냈다. 변호사 현석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재민 씨한테 경고했어요. 고마워요. 편지도 왔는데 읽으실래요? 아니요. 버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은희는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72년을 살며 배운 것. 용서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것. 은희는 창밖을 봤다. 겨울이 왔다.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나는 자유야. 은희는 미소 지었다. 재민 없이도 행복했다. 아니, 재민이 없어서 더 행복했다. 그것이 진실이었다. 겨울이 깊어갔다. 은희는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좋은 아침이야. 간단히 아침을 먹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공원에는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부분 노인들이었다. 안녕하세요. 한 할머니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자주 뵙네요. 여기 사세요?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저는 이순자예요. 여기 산 지 20년 됐어요. 박은희입니다. 2 사람은 함께 산책했다. 이야기를 나눴다. 혼자 사세요? 네. 저도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요. 그러시구나. 이후 매일 아침 순자를 만났다. 산책 친구가 됐다. 일주일 후 다른 사람들도 합류했다. 김철수 할아버지, 정밀한 할머니, 최동훈 할아버지. 5명이 함께 공원을 걸었다. 은희 씨,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좋아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이야기꽃이 피었다. 은희 씨는 전에 뭐 하셨어요? 도자기 공방 운영했어요.
40년간. 와, 대단하시네요. 이제 그만뒀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죠. 은희는 편안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한 달이 지났다. 은희는 지역 복지관에 등록했다. 어르신, 관심 있는 프로그램 있으세요? 도자기 수업이 있나요? 아, 도자기는 없고, 서예, 그림, 요가, 노래 교실이 있어요. 서예 해볼까요? 좋으세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예요. 은희는 서예 수업을 들었다. 처음 해보는 것이었다. 붓을 들고 한자를 썼다. 자유. 잘 쓰셨어요. 강사가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은희는 배우는 게 즐거웠다. 73세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 사람들과 이야기했다. 은희 씨, 우리 저녁 같이 먹어요. 그럴까요? 5명이 함께 식당에 갔다. 삼겹살을 먹었다.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편해요. 저도요. 자유로워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들. 우리 모임 만들까요? 목요일마다 만나서 밥 먹는 거요. 좋아요. 목요일 저녁 모임이 시작됐다. 은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2달이 지났다. 은희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어르신 도시락 배달 봉사 해보실래요? 네, 하고 싶어요. 매주 수요일 은희는 홀로 사는 고령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했다. 90세 할머니 집에 갔다. 도시락 왔어요. 고맙습니다. 잘 드세요. 할머니가 은희의 손을 잡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다행이에요. 은희는 뿌듯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나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줄 수 있구나. 봉사를 하며 은희는 깨달았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3달이 지났다. 봄이 왔다. 공원의 벚꽃이 폭죽처럼 터졌다. 아름다웠다. 와, 예쁘다. 산책 친구들과 함께 벚꽃 아래를 걸었다. 은희 씨,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순자가 말했다. 행복해요. 정말로. 얼굴이 밝아졌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행복했다. 어느 날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 손녀 민서였다. 민서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은희는 눈물이 났다. 민서. 유일하게 그리운 사람. 나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 어디 사세요? 찾아뵙고 싶어요. 은희는 망설였다. 하지만 민서는 달랐다. 주소 보낼게. 다음 날 민서가 찾아왔다. 원룸 문 앞에 서 있었다. 할머니. 민서야. 2 사람은 꼭 안았다. 오랜만이었다. 들어와. 민서는 원룸을 둘러봤다. 할머니 혼자 여기 사세요? 응. 작지만 좋아. 할머니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정말로. 민서는 웃었다. 할머니가 떠나신 거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아빠는 매일 후회하세요. 은희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그래. 할머니, 아빠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아직은. 은희는 솔직했다. 아직은 안 돼. 너무 아파. 알아요. 이해해요. 민서가 은희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항상. 고마워, 민서야. 자주 와도 돼요? 당연하지. 언제든 와. 민서는 2시간 동안 머물다 갔다. 은희는 손녀를 보내며 생각했다. 완전히 혼자는 아니구나. 민서라는 연결고리가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넉 달이 지났다. 은희는 원룸을 꾸몄다.
작은 선반을 사서 도자기를 놓았다. 공방에서 가져온 찻잔, 작은 접시들. 벽에는 서예 작품을 걸었다. 자신이 쓴 창가에는 화분을 놓았다. 작은 다육이들. 내 공간이야. 진짜 내 공간. 은희는 만족했다. 작지만 온전히 자기 것인 공간. 어느 날 저녁 은희는 일기를 썼다. 2026년 4월 20일. 원룸에서 산 지 5개월. 행복하다. 산책 친구들이 생겼다. 서예를 배운다. 봉사활동을 한다. 민서가 가끔 온다. 외롭지 않다. 자유롭다. 재민을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괜찮다. 용서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73세.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이다. 마이너스 박은희. 은희는 일기를 덮었다. 창밖을 봤다. 봄밤이었다. 별이 보였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잘 살고 있죠? 바람이 불었다. 남편의 대답 같았다. 은희는 미소 지었다. 73세의 봄.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로운 인생. 좋다. 정말 좋아. 은희는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은희의 새로운 삶은 계속될 것이다. 행복하게, 자유롭게, 온전히 자기답게. 1년이 지났다. 은희는 74세가 됐다. 원룸 생활도 완전히 익숙해졌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서예 수업을 들었다. 봉사활동도 계속했다. 은희 씨, 오늘도 좋은 하루네요. 순자가 환하게 웃었다. 그러게요. 날씨도 좋고 봄이 왔다. 다시 한번 벚꽃이 피었다. 작년 이맘때 이사 왔었죠? 맞아요. 벌써 1년이네요.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그래요? 네. 얼굴이 환해졌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많이 달라졌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다. 재민의 필체였다. 은희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망설이다 뜯었다. 엄마, 1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엄마한테 한 짓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엄마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재민. 은희는 편지를 읽고 접었다. 눈물이 났다. 아직도 아팠다. 배신의 기억이. 하지만 예전만큼 화나지는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은희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며칠 후 민서가 찾아왔다. 할머니, 민서야, 어서 와. 민서는 커다란 봉투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뭔데? 봉투를 열자 청첩장이 나왔다. 결혼해요, 할머니. 뭐? 결혼? 네. 다음 달이요. 할머니 꼭 오셔야 해요. 은희는 눈물이 났다. 당연하지. 갈게. 꼭 갈게. 할머니 덕분에 용기 냈어요. 내가 뭘 했다고. 할머니가 보여주셨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은희는 민서를 꼭 안았다. 고마워, 민서야. 결혼식 날 은희는 예쁘게 차려입고 갔다. 민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 민서 공주 같네. 할머니도 예쁘세요. 식장에는 재민도 있었다. 멀리서 은희를 봤다. 재민은 다가오려다 멈췄다. 거리를 뒀다. 은희도 재민을 봤다. 1년 만이었다. 재민은 많이 늙었다. 머리도 더 희끗희끗해졌다. 엄마,
재민이 작게 말했다. 은희는 고개만 끄덕였다.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서로 거리를 유지했다. 식이 진행됐다. 민서는 행복해 보였다. 할머니, 꽃다발 받으세요. 민서가 은희에게 꽃다발을 줬다. 고마워.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서야. 은희는 꽃다발을 안고 미소 지었다.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꽃다발을 화병에 꽂았다. 방이 환해졌다. 창밖을 봤다. 공원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인생은 계속되는구나. 은희는 생각했다. 저녁, 은희는 공방에서 가져온 찻잔에 차를 따랐다. 남편이 좋아하던 찻잔이었다. 여보, 민서 결혼식 다녀왔어요. 예뻤어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나도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은희는 일기를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폈다. 2026년 5월 15일. 민서 결혼식 다녀왔다. 행복했다. 재민을 봤다. 예전만큼 화나지 않았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 74년 인생,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산다. 공원 친구들이 있다. 서예를 배운다. 봉사를 한다. 민서가 온다. 외롭지 않다. 자유롭다. 평화롭다. 늦었지만 괜찮다. 지금이 가장 좋다. 겨울 끝에서 다시 시작한 내 삶. 아름답다. 마이너스 박은희. 은희는 일기를 덮었다. TV를 켰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은희는 잠자리에 들었다. 편안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다. 좋은 아침. 간단히 아침을 먹고 공원으로 나갔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희 씨, 안녕하세요. 함께 산책을 했다. 벚꽃길을 걸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아름다웠다. 은희 씨, 행복해 보여요. 순자가 말했다. 행복해요. 정말로. 우리도요. 은희 씨 덕분에. 내가 뭘 했다고. 함께 있어줘서요. 은희는 웃었다. 산책을 마치고 벤치에 앉았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주 무슨 계획 있어요? 서예 전시회 가려고요. 우리도 같이 가요. 좋아요. 은희는 계획이 가득했다. 할 일이 많았다. 74세지만 인생은 계속됐다. 오후 은희는 원룸으로 돌아왔다. 선반에 도자기를 닦았다. 벽에 서예를 바라봤다. 자유. 정말 자유로워. 은희는 만족했다. 저녁 민서에게서 문자가 왔다. 할머니, 신혼여행 다녀올게요. 사랑해요. 은희는 답장했다. 잘 다녀와. 나도 사랑해. 은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74세의 봄.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온전히 자기 것인 삶. 좋다. 정말 좋아. 은희는 미소 지었다. 재민을 용서할 날이 올까? 모르겠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은희는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이다. 공원 친구들을 만나고, 서예를 배우고, 봉사를 하고, 민서를 기다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행복하게, 자유롭게, 온전히 자기답게. 74세 박은희의 새로운 인생. 겨울 끝에서 시작된 봄. 그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뜻하게, 아름답게, 희망차게,